다르게만 느껴지던 도의회 소식 자세히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이 선거 때문에 상당히 얼굴이 헬쑥해지시고 되게 많이 바쁘셨잖아요. 네, 그날 시작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새 정부 출범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 현장 바닥을 돌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 많이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새 정부와 이 대통령께 좀 특별히 바라는 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러 국민께서 지지해 주셔서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요. 어쨌든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출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기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에 대해서 여러 말씀해 주셨고 그게 이번 선거에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된 거라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께는 저희가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게 저희가 하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을 좀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네. 그분께서 그거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된다면 진정한 지방의회가 독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의회가 인사권만 넘어가 있고요. 예산권하고 조직권은 지금도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아직도 독립이 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저희가 요구하는 큰 하도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는 요거 지방의회법이 없었어요, 그죠? 네, 없었고 그게 좀 아쉽네요. 뭐 저희하고 간담회라는 얘기 할 때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하튼 그 좋은 사인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득표율을 보면 이 경기도 쪽에서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도가 이번에 선전을 했죠. 사실 경기도가 견인차 효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 경기도가 52.2% 득표를 기록해서 김문수 후보가 37.95%를 득표했죠. 예, 격차 컸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호남을 제외하고 제주와 세종시 다음에 큰 격차로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31만 표 정도가 저희가 차이가 났고요. 전체 득표가 289만 표 이상 차이가 났는데 거기 한 50%를 경기도가 했다고 봅니다. 또 지난 대선에는 저희가 50.92% 정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윤석열 후보가 45.65%라서 저희가 45만 표 정도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지금 한 131만 표 정도 이겨서 경기도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에 큰 견인차 효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이 경기도 쪽에 살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한 건 이 경기도 관련 공약이 뭐였을까? 그걸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민들 만나시면서 민원 사항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꼭 실현되기 바라는 공약 좀 뭐가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관련된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을 말씀드리면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경기 북부의 국가 주도의 평화특구 조성을 해서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유치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4차 산업의 기술 연구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사업을 선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기 신도시가 지금 노후화돼서 다 지금 재건축한 리모델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도시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실 거고요. 또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을 연결할 수 있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경기도지사를 또 역임했고 경기도민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경기도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경기도 발전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대선이 곧바로 끝나고 저는 이제는 좀 쉬시겠거니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 이 경기도의 그 비상경제 점검 TF를 구성하시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하셨어요. 네네. 저희가 트럼프 위기 들어서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 국내 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 팀을 구성을 또 지시하셨죠. 또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80의 임시회에서 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의 비상경제 대책위원회 구성을 또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또 마련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를 구성을 지시한 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좀 안 좋습니다. 자금의 경제 위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선거 대선으로 또 이렇게 좀 나가셨던 또 다시 또 고영인 경제부에서도 복귀했고요. 또 협치수석도 새로 임명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긴밀한 또 여야 협치 속에서 또 새로운 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기를 또 희망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난주 주말이었죠. 그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경기도회 의장 포함해가지고 치맥 회동을 갑자기 했다고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님. 그렇죠. 김정호 대표님 포함해가지고 같이 치맥 회동을 또 경기도지사님 제안으로 함께 했습니다. 함께해서 여러 가지 현안 얘기를 했고요. 거기 현장에서도 제가 여야장 협의체 빨리 만들어서 비상 TF를 위해서 경기도 민생경제 사회자는 의견을 또 뭐 저도 얘기했고 또 국민의힘 또 김정호 대표님도 얘기했고 의장님도 또 얘기해서 빨리 추진하자는 걸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 기자들은 그런 모임 가질 때 궁금한 거 화기애애했는지 고성이 난무했는지 그런 거 궁금해합니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어쨌든 그 뭐 일반 또 뭐 치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옆에 저 시민들도 계셨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 뭐 테라스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하고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경기 도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 갑자기 연락을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른바 뭐 좀 이제 앞으로 이제 회기가 열릴 테니 잘 좀 봐달라 뭐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질문 같은 거 하실 때 좀 살살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어쨌든 뭐 서로 간에 뭐 그 협치를 위해서 만난 거고요.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어쨌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야를 같이 협치를 통해서 경기의 도정과 민생을 안전시키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적극 화답을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 잘하는 경기도 의회에 집중해서 우리 경기 A로구가 경기도 의회 의정 활동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역 밀착, 경제 우선, 오직 민생, 경기 다이어리. 네, 지금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함께 경기도 의회 소식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우선은 이 정례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정례회가 국회로 따지면은 정기국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이 정례회 분위기 또 어땠습니까? 정례가 시작되면 어떤 일문일답과 일괄 질문을 이제 합니다. 도지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도지사가 저기 그 연단에 올라가면 각 의원들이 그 손을 들고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하는 아닙니다.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이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도지사를 이제 옆 사이드에 세우고 그쵸. 국회처럼 똑같이 질문을 또 합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해서 도지사께 어떤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받고 또 이런 게 정례회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그래서 그거를 오늘부터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 대선 직후 열리는 정례회 좀 분위기가 좀 남다를 것 같긴 해요. 뭐 상반된 입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또 승리를 하고 들어왔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에 들어오면은 다들 또 경기도의 민생과 경기도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들 또 준비할 태세가 돼 있고요. 그런 걸 또 전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도민의 삶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양당 간의 어떤 갈등 문제, 기싸움 이런 거는 좀 뒷전에 좀 메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얘기 계속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바로 제일 관심 가는 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입니다. 어떻게 좀 추경 편성 어떻게 좀 잘 될까요? 어쨌든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어떤 도의회 제출을 또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38조 7,221억 원이었는데 4,785원 증가한 39조 2,00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는 35조 1,719원이고요. 특별 회계는 4조 2,287억 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제1호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당초 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이번에 1조 1,016원이 증가한 24조 1,656억 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경기도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떤 추경 예산을 또 많이 또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할 또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는 39조 2,006억 원, 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24조 1,656억 원 다 증가를 했습니다. 네, 증가했습니다. 네. 그럼 이 경기도청과 교육청 추경 이렇게 함께 다뤄질 텐데, 우선 경기도청 추경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예산이 좀 편성이 될까요? 네, 경기도 추경안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그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 회복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 예산이 1,599억 원이고요.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240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OC 투자 사업이 1,534억입니다.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생 회복을 위한 이 지원이라고 하면 뭐 취약계층 그리고 뭐 소상공인 이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과 경제적 취약계층이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아동 양육시설 지원이 22억 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및 건설, 기존 주택에 매입하고 전세, 임대에 384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16억 원, 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298억 원 등 청년 탈소급 자립 지원 40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 화폐 확대, 그리고 뭐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더 패스 뭐 이런 거 하려면은 뭐 지원 대상 확대 저 예산이 좀 많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또 연구 기관의 조사로 증명된 또 사실입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가 298억 원의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또 지원할 계획을 갖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 화폐에 1조 460억 원 정도의 추가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 고양시는 또 제외가 됩니다. 고양시는 안 하고요. 그다음 30개 시군에서 1조 460원의 돈이 추가로 풀리면서 어려운 지역 환경이나 골목 경제에 숨통이 들 전망입니다.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경기 패스 경우에는 저희가 144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 편성하여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이제 화성 쪽에 그 중소기업 판로 문제 이런 거 좀 다뤄봤는데, 이 경기도의 또 한 축인 이 반도체 산업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뭐 당연히 좀 반영됐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얘기 정부의 출범과 관세 정책으로 국내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4월에 산업활동 동향에 의하면 반도체 경우 전월에 비해서 생산 지수가 한 2.9%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팹리스 수요 연계 양산 지원에 39억 5천만 원이고요. 펠리스 전문 인력 양성에 2억 원, 페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에 한 6억 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에 12억 원, 또 반도체 소제품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에 2억 9천만 원 정도 하고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85억 원을 등이 편성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 교육청 추경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교육 현안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좀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뭐 우선적으로 어느 쪽에 좀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추경이 1조 1,016원입니다. 꽤 많은 예산의 증액이 편성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가 신증설비가 3,350억 원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및 시설 안전 개선비가 1,235억 원. 그다음에 학교 자율 선택 급식 확대 등에 239억 원. 그다음에 늘봄 학교 운영에 대한 환경 조성 포함해서 한 65억 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에 한 23억 원. 성취 논술형 평가 개발을 위한 학력 평가에 한 11억. 특수교육 대상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10억 등 본 예산 대비해서 필수 경비 부족 분야든가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책 사업 수요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5581번님, 경제가 살아나서 모든 분들이 웃음이 절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거 네. 와닿지 뭐 최우선인 민생 경제죠.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출발하면서 외쳤던 게 진짜 민생, 진짜 경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경기도도 중점을 두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약간 지금 그 격가지를 타고 있는데 그 말씀해주신 김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자마자 경제 점검 TF도 2차례나 열고 일주일 새에 그런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세요?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최우선이 민생 경제와 민생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광역도 시군도 맞춰서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정책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교육청 추경 얘기 한번 계속 또 한번 해보죠.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 예산 여기 보니까 23억 원 어떻게 많이 편성됐어요? 네. 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다문화 가정이 또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 또 시기를 거치면서 장기화되면서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이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목표 대비 실적이 있지만 달성률이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예. 이에 따라 이번 교육청 추경안에 난독증 학생 지원 1억 원, 그다음에 기초 지역 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22억 원을 또 예, 편성을 예. 또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센터 운영이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20억 원 이상이 센터 운영에만 들어가네요. 센터에서는 이제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이 매년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책적 그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야심찬 코너죠. 경기 A로그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함께 도의회 소식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지금 계속 이 교육청 추경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그 서울 그 서초동의 서희초 사건 있었잖아요. 아, 정말 충격적이었고.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또 제주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좀 그 생각 좀 달리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네, 교권 침해로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여러 또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 또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무리한 또 민원으로 또 여러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죠. 이게 전체 이 학생 그 학부모들이 아니라 이 소수 일부입니다. 민원들인데 그게 너무 세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너무 세서 그게 사실 여러 비치지만 사실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표님,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지금 대책이 내놓은 게 이 민원 면담실이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민원 면담실을 또 학교마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30억 원을 편성해서 400여 개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 면담실에는 이제 CCTV와 녹음 전화기, 비상벨, 또 녹음 기능을 갖춘 공무원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런 안전 장비를 구축해서 좀 더 이제 편안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또 선생님들한테 심리적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예. 아니 지금 민원 면담실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게 뭘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잘 이해가 되잖아요. 막 우리 애가 맞고 오면은 학부모 가가지고 선생님 바로 불러내가지고 교실 복도에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종 민원 시달리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이제 그 상담해서 공간에 들어오시면 거기 어디 CCTV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기 때문에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사실관계를 또 밝혀야 되는데 무조건 또 화만 낼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 면담실에다가 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좀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게 조성을 하면 서로 좋다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그 학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이 교사들 입장에서도 내가 좀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이를 위해서 서로 상담하고 얘기를 나누는 건데 좀 그런 공간 속에서 편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요 관련해 가지고 이 도교육청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 하나만 더 보죠. 이 자율 선택 급식 제도 요거 어떤 겁니까 이거? 네, 경기도 교육청은 임태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 지난 22년부터 자율선택 급식제를 도입을 또 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선택급식을 제공하는데 샐러드 바도 운영하고요. 또 그 아이들한테 이제 급식 선택권을 보장했던 취지로 시행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10개교를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70개교, 지난해에는 250개교가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527개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 만족도 운영 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효과가 네. 보겠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사 단체나 급식 예. 노동자,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이제 조리의 양에 고기가 2배 이상 들고요. 채소류는 또 급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이들의 심각한 또 편식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음식 쓰레기가 또 점에 증가하고 있고 예. 친환경 또 급식이 또 후퇴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조리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증가한 등으로 예. 자율선택 급식제를 폐지하는 요구가 많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을 또 심의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예. 또 그런 목소리도 담아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양한 의견을 또 담아서 좀 더 예. 심도 있게 좀 심의할 또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 자율선택 급식제도와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만족도 높다. 이제 앞으로 네네. 계속 우리는 추진할 거다라는 입장인데 경기도 의회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편식 위주 그리고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약간 뭐 폐지 쪽도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런 적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또 일하시는 급식 예.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분도 그런 예. 말씀하셨고 또 교사분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심도 있게 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라도 예. 좀 보고 아이들이 살지 이런 편식과 이런 걸 사실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하게 되면은 또 비만이라든가 그렇죠. 또 건강 안 좋을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다시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이 샐러드바 하면은 이 채소 먹으라고 샐러드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잘 안 먹는다고. 그거는 빼놓고 이제 고기 늘어난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예. 샐러드 바 있는 게 또 폐기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시스터기가 그렇군요. 많이 나온다는 예, 얘기도 예. 있습니다. 참 이게 그 장점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단점도 생기니까 그걸 잘 조율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대표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지금 경기 A로그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함께 도의회 소식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